이런 거죠. 이런 원리를 설명드리자는 게 오늘의 콘텐츠는 아니고, 어쨌거나 비원어민으로서 이 관계대명사를 잘 구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아주 단편적으로만 이메일 등의 장문을 하시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회화에서 여러분들이 구사를 하실 때에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액티브하게 이 관계대명사를 동원해서 장문을 하시거나 말을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쓴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대명사인데, 역시 듣거나 말하시는데 기존의 영어 어법상의 문제가 없으시면, 영어 구사의 내공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역시 소화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하거나 글을 쓸 때는 그냥 제한적으로 쓰게 될 테니 역시 문제가 안 되고요. 상대방이 쓰는 건 어법을 잘 갖춰서 또 구사할 테니 우리가 소화하는데 역시 문제가 없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형평껏만 수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거를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따져서 반갑습니다. 지혜부자 노후 슈퍼파워 가족 여러분, 네로라 하는 기라성 같은 영어 강사분들 많이 계신데, 영어 학습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학원을 운영한다거나 강의를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말하자면 비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영어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빨록파 특허 영어의 창시자 이계양입니다. 오늘은 시리즈의 제5탄, 아니면 거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들 하고 접근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면서 허준처럼 병을 엄청 잘 고치는 그 누구죠? 중국의 전설적인 한의사 화타. 한의대가 없던 시절에 중국의 전설적인 한의사 화타, 아니면 우리 허준 선생님 같이,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영어 학원을 운영하거나 영어 교육 학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막상 영어를 써보니 다 필요 없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영어 사용하는데 무리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생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것만 그것만 손쉽게 익혀서 영어 바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빨록파 특허 영어 원리를 반영해서 출간한 영어 성경, 신앙을 떠나서 영어 원서 독서를 위해서는 꼭 이 한 권은 읽고 지나가야 여러분의 영어가 문이 열린다. 왜냐면 영어 원작을 쉽사리 언감생심 읽을 업무가 안 달 텐데, 이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기독교 신앙과 아예 별개로 서양 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기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지를 알자면 영어 성경은 그래도 일독은 해야 된다. 한 옛날 사람들 삼국지 5번 읽지 않고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영어 성경 한 번 안 읽어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자신을 맞춘다.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는 어떠한 영어 원작, 영어 원서들도 다 읽을 수 있다. 그 통과 의례다 하는 차원에서 이 책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제 콘텐츠 아래에 설명글에 나와 있는 빨록파 특허 영어 원리를 바탕으로 편찬한 여러 가지 명작들 읽어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리면서, 제가 이제껏 이런 원리 저런 원리 다 섭렵해보고 정리해보니 다 별것 아니더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늘 찜찜했던 부분은 관계대명사 부분이었습니다. 원리상으로 이 관계대명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설명을 못 드릴 것도 없죠. 왜냐면 소위 말해서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이거를 링크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두 문장이 있을 때 한 문장과 다음 문장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이어질 때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체시켜 버리는 방법인데, 이 관계대명사 용법이라는 게 말하자면 나무에서 여러분들이 나무의 성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무가 외줄기로 자라서 그대로 그 나무가 끝나면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자면 가지가 뻗어 나오죠. 무성하게 가지가 뻗어 나와야 그 나무가 정말 튼튼하고 광합성을 많이 해서 양분을 생성할 수 있는 잎사귀도 많이 달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가지가 많아야 거기서 광합성도 많이 하고 열매도 많이 달리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한 줄기로만 자란 나무는 상상할 수 없듯이 그 효용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듯이 나무는 가지가 울창하게 뻗어나갑니다. 꼭 나무만이 아니라 토마토, 요즘 제가 키우고 있는 포포나무, 포도, 석류나무, 어떤 식물이든 다 가지가 막 활짝 피어나야 그 생명체가 건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듯이 나무의 본줄기에는 가지가 자라는데요. 이 가지라는 것이 바람에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본 줄기에 탄탄하게 엮여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또 튼튼할 뿐만이 아니라 이 가지에도 영양분이 고루고루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도시에서 자라셨고 그 나무를 잘라서 장작을 패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줄기와 가지가 얼마나 튼튼하게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 잘 상상이 안 가실 텐데, 그 줄기에서 나온 그 가지가 온갖 비바람을 다 견디면서도 부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그 본체와의 연결성을 갖는지는 장작을 패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저도 중고등학교들 집에서 이제 나무 잘라서 장작 패가지고 이제 소죽도 끓이고 밥도 하고 난방도 그 장작을 태워서 했는데, 그래서 잘 아는데, 어쨌거나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자라듯이 꼭 자라야 되는데 튼튼하게 연결이 돼야 되듯이 이제 문장도 달랑 주어동사 목적어 아니면 주어동사 보어, 단문이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런 단문들이 전할 수 있는 의사, 그 단문으로는 머금을 수 없는 복잡한 의미를 문장 속에 갖추어 넣자면, 그래서 그것이 복문, 혼성문으로 정말 가지와 열매가 풍성한 문장이 되자면 부득이 관계대명사가 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관계대명사 자리에 오게 될 소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결합은 세 종류로 보통 나타나잖아요. 사물의 경우에는 위치, 그 다음에 사람의 경우에는 후, 그리고 사람 사물 다해서는 that, 이 세 가지요. which, who, that, 이 세 가지가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위치가 주어로서 오는 자리냐, 그래서 주격이냐, 그 다음에 소유격으로 오느냐, 아니면 목적격으로 오느냐, 목적어의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누구나 관계대명사를 설명하려면 위치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서 which, of which, which로 오는 거. 그 다음에 who는 주격의 who, 소유격 whose, 목적격 whom. 그 다음에 that은 그냥 주격과 목적격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이런 원리를 설명드리자는 게 오늘의 콘텐츠는 아니고, 어쨌거나 비원어민으로서 이 관계대명사를 잘 구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아주 단편적으로만 이메일 등의 장문을 하시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회화에서 여러분들이 구사를 하실 때에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액티브하게 이 관계대명사를 동원해서
작문을 하시거나 말을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쓴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대명사인데, 역시 듣거나 말하시는데 기존의 영어 어법상의 문제가 없으시면, 영어 구사의 내공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역시 소화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하거나 글을 쓸 때는 그냥 제한적으로 쓰게 될 테니 역시 문제가 안 되고요. 상대방이 쓰는 건 어법을 잘 갖춰서 또 구사할 테니 우리가 소화하는데 역시 문제가 없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형평껏만 수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거를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따져서 그게 사물이냐 사람이냐를 따라서 뭐 위치냐 후냐 대시냐를 놓고 갈라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구사하신다. 실제로 되기도 어렵고 어렵기도 하고 잘 되지도 않거든요. 결국은 애써 보셔봤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대충 넘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좀 더 익숙하시자면 뭐 이론을 터득을 하고 암기를 해서 구사를 한다, 그래서 될 일은 아니시니까 이제 빨록과 특허 영어로 정리하는, 아니면 영어 성경 내에서 나타나는 그 용법들, 용례들을 통해서 그냥 조금 익숙하게 구사하신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마음도 편하시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시고, 어차피 우리가 원어민처럼 영어 구사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일이니까 관계대명사는 그렇게 뭔가 연결 부위에 그 나무 줄기에 가지가 자라 올라오듯이 그렇게 촘촘하게 문장 사이에서 엮여져 나온다. 그렇게 그냥 나왔으려니 하고 나오면 여러분이 마주하는 영어 문장에서 등장하면 등장했으려니 하고 적당히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때로는 막 생략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주체적으로 아예 저를 끌고 오면서 이 친구가 중심 단어가 되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고서 이게 뭐야, 영어에서 잘 모르겠는 거는 이 친구들이고, 대충 보면 또 대충 이해가 되는 부분이 관계대명사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독서를 통해서 익숙해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에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실전에서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감당할지, 그렇게 실전 속에서 내공을 쌓아가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의 영어 구사를 계속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